2002년 2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더 추즌 원, 선택받은 자라는 제목을 달고 오하이오주 에크런에 위치한 세인트 빈센트 세인트 메리 고등학교의 3학년 농구 선수를 커버 스토리로 소개합니다. 그는 정말로 NBA 역사의 전설적인 인물이 된 르브론 제임스였습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선택받은 자라는 말을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09년 5월 표지에서 다시 사용하는데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라스베가스 고등학교 선수인 브라이스 하퍼에 대해 야구계가 선택한 한 명인 브라이스 하퍼는 르브론 이후 가장 익사이팅한 신동이라며 하퍼에게 야구의 르브론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하퍼가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한 건 2009년 1월 템파베이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있었던 파워 쇼케이스 대회에서 물론 알루미늄 방망이를 쓰긴 했지만 502피트, 153m 홈런을 날리면서부터였는데요. 당시 만 16세였던 하퍼는 1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570피트, 174m 홈런을 쳤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파워 쇼케이스 월드 클래식에서는 지난해 11월 텍사스 글로브 라이프 필드에서 열린 2020년 대회에서 서울 컨벤션고 조원빈 선수가 만 17세 언더클래스 부문에서 우승한 바 있습니다. 검정고시로 학교를 1년 일찍 졸업하고 나무 배트를 쓰는 주니어 칼리지에 진학한 하퍼는 리그를 파괴하게 됩니다. 하퍼는 주니어 칼리지 월드 시리즈에서 히포더 사이클이 포함된 7타수 6안타, 홈런 4개, 2루타와 3루타를 하나씩 기록한 6타수 6안타 같은 기록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2009년 전체 1순위로 스티븐 스트라스버그를 데려갔던 워싱턴이 2010년 다시 전체 1순위로 하퍼를 데려갑니다. 2003년 NBA 드래프트에서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가 르브론 제임스를 전체 1순위로 뽑은 것과 마찬가지였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오하이오주 출신인 르브론이 고향팀에 입단한 것과 달리 라스베가스에는 메이저리그 팀이 없었기 때문에 뉴욕 양키스를 좋아하면서 자란 하퍼는 워싱턴 내셔널스에 입단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 르브론도 양키스 팬이네요. 그러나 프로 데뷔 후 둘의 행보는 달랐는데요. 르브론이 엄청난 활약과 그에 못지않은 이슈 메이킹 능력으로 마이클 조던에 이은 역대 2위 선수라는 말을 듣고 있는 반면 하퍼는 동시대에 등장한 마이크 트라웃에게도 완벽하게 밀리게 됩니다. 저는 흑역사까지는 아닌데 트라웃의 유망주 리포트를 쓰면서 하퍼의 경쟁자 마이크 트라웃이라고 제목을 단 바 있었고 2007년 팀 린스컴을 소개하면서는 맥케인의 파트너 팀 린스컴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하퍼가 FA가 됐을 때 에이전트인 스카포라스는 하퍼와 르브론이 닮았다고 주장하는 118페이지짜리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는데요. 보라스의 주장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워싱턴 내셔널스의 구단 가치와 TV 시청률을 크게 끌어올려준 하퍼가 르브론만큼의 흥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돈을 주고 하퍼를 데려가면 본전을 뽑을 수 있다는 게 르브론과 비교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퍼가 13년 계약을 맺고 필라델피아에 입단한 첫 해인 2019년까지만 해도 하퍼는 르브론은 고사하고 트라웃과 성적을 비교하기도 조금은 민망했는데요. 2019년까지 두 선수의 통산 성적을 보면 하퍼는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가 32.3인 반면 트라웃은 하퍼보다 40.2가 많은 72.5로 더블 스코어도 더 됐습니다. 조정 OPS 역시 하퍼는 137, 트라웃은 176으로 트라웃이 넘사벽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2년을 통해 둘의 차이는 레퍼런스 통산 승리 기여도에서 하퍼 40.1, 트라웃 76.1로 20.0 차이, 조정 OPS는 트라웃 176, 하퍼 142로 차이가 39에서 34로 줄게 됩니다. 그만큼 하퍼의 올 시즌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100득점, 100볼넷, 30홈런과 42루타 기록이 1921년과 1923년 두 번을 달성한 베이브 루스, 1949년 달성한 스탠 뮤지얼, 1998년 달성한 베리 본즈에 이어 외야수 역대 5번째 기록이 된 하퍼는 마이크 슈미트도 하지 못한 346을 찍고 OPS 1.004와 조정 OPS 179가 모두 메이저리그 1위를 하게 됩니다. 하퍼가 MVP 경쟁에서 예상보다 더 여유있게 1위가 된 결정적인 비결은 비록 필라델피아는 포스트 시즌에 가지 못했지만 하퍼는 팀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는 엄청난 활약을 했기 때문인데요.
하퍼가 후반기에 기록한 49장타 65볼넷은 역대 세 번째이자 2001년 본즈가 50장타 89볼넷을 기록한 이래 최고 기록에 해당됐으며 후반기에는 타율 3할 3푼 8리, 출루율 4할 7푼 6리, 장타율 0.713으로 3, 4, 6이 아니라 3, 4, 7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하퍼는 마지막 72경기에서 팀이 소화한 이닝의 96%를 출전하게 됩니다. 정말 재밌는 건 하퍼가 28세 시즌까지 기록한 통산 성적이 본즈의 28세 시즌까지의 성적과 매우 비슷하다는 건데요. 둘의 28세 시즌까지의 통산 성적을 보면 하퍼는 타율 2할 7푼 9리, 출루율 3할 9푼 1리, 장타율 0.524, 본즈는 타율 2할 8푼 3리, 출루율 3할 9푼 1리, 장타율 0.516으로 OPS는 하퍼가 0.916, 본즈가 0.917입니다. 다만 홈런은 하퍼가 267개, 본즈가 222개, 도루는 본즈가 280개, 하퍼가 111개로 홈런은 하퍼, 도루는 본즈가 확실히 더 많습니다. 사실 올스타 외야수인 바비 본즈의 아들로 고교 졸업 때 샌프란시스코의 지명을 거절했으며 대학 시절 대표팀에서 쫓겨나기도 했던 본즈도 데뷔할 때 주목도가 하퍼 못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본즈가 트라우처럼 데뷔와 동시에 역대급 활약을 하기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첫 4시즌 동안 올스타도 되지 못했던 본즈는 25세 시즌부터 최고의 선수가 되는데요. 1990년 33홈런 52도루와 함께 첫 3, 4호를 찍고 MVP, 골드글러브, 실버슬러거를 석권한 본즈는 피츠버그에서의 마지막 해인 1992년과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첫 해인 1993년에도 역시 3가지 상을 휩쓸게 됩니다. 본즈에게 아쉬웠던 건 1991년이었는데요. 당시 애틀란타 테리 펜들턴에게 아깝게 밀려 MVP 투표에서 2위를 하지 않았다면 본즈는 이미 약을 시작하기도 전에 4년 연속 MVP, 골드글러브, 실버슬러거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본즈가 4년 동안 3번의 MVP와 4개의 골드글러브, 실버슬러거를 따낸 시점이 올 시즌을 마친 하퍼와 같은 28세 시즌이었던 겁니다. 28세 시즌까지 따낸 3개의 MVP가 역대 타이 기록에 해당됐던 본즈였기에 존 헤이먼 같은 사람들이 난 약쟁이는 싫지만 본즈는 인정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헤이먼이 공개한 명예전당 투표지에는 베리 본즈와 커트 실링, 제프 켄트, 스칸 롤렌, 앤드류 존스가 체크됐고 로저 클레멘스는 빠져 있습니다. 이후 본즈가 했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저만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998년 스테로이드로 무장하고 홈런 대결을 한 마크 맥과이어와 세미 소사에 밀려 역대 최초의 400홈런, 400도루 기록이 무시당하자 1999년부터 본즈는 약을 시작합니다. 2000년에 기록한 출루율 4할 4푼, 장타율 0.688은 그 예고편에 불과했는데요. 2001년부터 무릎 부상이 있기 전인 2004년까지 그야말로 본즈는 야구의 신으로 군림합니다. 2001년 0.863에 해당되는 장타율로 베이브루스의 1920년 기록을 깬 본즈는 2002년에는 테드 윌리엄스를 넘어서는 출루율 5할 8푼 1리를 기록했고 2004년에는 6할 9리, 출루율 6할이라는 아무도 못 가본 영역에 도달합니다. 본즈가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된 건 약을 먹고 적당히 잘한 게 아니라 손을 쓰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만큼 잘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본즈를 두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본즈, 클레멘스, 에이로드처럼 금지 약물을 통해 최고의 지위를 누린 선수들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자, 본즈의 몰락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2세 시즌에 첫 MVP를 차지한 후 우리의 예상과 달리 트라우트의 경쟁자가 되지 못했던 하퍼는 28세 시즌에 두 번째 MVP를 차지한 이후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에이징 커브에 따르면 하향세가 시작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하퍼가 긍정적인 건 멘탈이 갈수록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필라델피아와 계약을 맺을 때 모두가 요구하는 옵트아웃을 거절하고 정구단 트레이드 거부권을 확보했으며 평균 연봉을 2,538만 달러로 낮추는 대신 13년을 보장받은 하퍼는 절친이 된 JT 리얼무토를 팀이 잡아줌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 지라디 감독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밝힌 하퍼는 데이브 돈브로스키 사장과 샘 펄드 단장이 이끌고 있는 필라델피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확신한다는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요. 워싱턴 시절 팀 최고의 스타이긴 했지만 리더라는 느낌은 없었던 하퍼는 시즌 중 97마일 공의 얼굴을 맞고 빠르게 복귀하는 것으로 필라델피아에서는 확실한 리더가 된 모습입니다. 우승하지 못하고 은퇴한 본주와 달리 하퍼는 우승 반지를 낄 수 있을까요? 본인보다 훨씬 더 부자인 스티브 코엔이 나타나 돈을 팍팍 쓰고 있는 매치와 달리 필라델피아 존 미들턴 구단주는 신중한 지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윌러, 놀라, 깁슨, 수아레스, 애플린의 선발진이 정상급인 필라델피아는 크네이블과 1년 1천만 달러 계약을 맺은 불펜에 추가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퍼와 함께할 수준급 외야수 2명이 필요합니다. 비록 28세 시즌까지 성적은 똑같지만 이후 전혀 다른 행보를 통해 본즈와는 다른 결말을 맞이한 선수로 비록 르브론은 아니지만 하퍼 역시 충분히 야구계에 큰 족적을 남기는 선수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